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1, 4학년도 수능 A. 무려 조세희 난쏘공. 난쏘공 다 알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970년대 도시 빈민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의 안타까운 속성을 비판한 대표적인 소설.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얻지. 이게 무려 뭐 200쇄인가? 그러니까 한 최소한 책이 한 100만 권인가 200만 권인가 정도 팔렸다고 보면 돼. 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970년대 나온 소설, 무려 50년 전인데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지. 수능도 수능이고 우리 인생도 인생이니까 가봅시다. 이 그림은 마지막 장면이지. 여기 우리 수능에도 출제된 난쟁이가 굴뚝위에 올라가가지고 자살하기 직전, 그리고 자기 동네, 산동네의 모습이 이 포크레인에 의해서 철거되기 직전, 안타까운 모습. 사람들은 그럴 때 뭘 꿈꾼다? 이상향을 꿈꾼다. 합시다. 항상 우리 소설에서는 앞부분에서 핵심 인물들, 그 다음에 심리, 요것들을 끄집어내면 되지.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시끄럽게 소리쳤고, 어머니는 가슴을 한번 쳤다. 뭔가 답답한 일이 있나 봐. 나는, 자, 나가 나왔으니까 뭐야? 작품 안에 있는 서술자. 그럼 이제 우리 뭐만 따지면 돼? 얘네들의 심리. 나는 동사무소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서 이것저것 얘기한다. 쓸데없는 일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참 많은데 사람들은 멍청하게 그냥 막 떠들 때가 있지. 오죽 답답하냐. 자, 여긴 전체적으로 반어법을 이용한 거고, 난쟁이가 사는 동네가 낙원구 행복동이지. 낙원이라는 게 이제 이상향, 행복, 해피니스. 근데 얘네들의 인생은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도 아니지. 나는 곰곰을 읽었다. 아파트 입주를 포기하면은 어쩌고저쩌고. 이게 지금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학생들이라 거의 모를 텐데,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을 텐데, 그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 밑에 땅은 원래 뭐였을까? 원래부터 아파트였나? 아니야. 아까 맨 앞에 장에 있던 거,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처럼 원래는 평지에 어떤 작은 집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올린 거라고. 그럼 간단하게 생각해봐. 그 원래 여기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 아파트 올라갔겠지. 아니라고. 여기 집주인들만 아파트로 올라온 거고, 여기에 새 들고 있던 사람들은 어딘가로 쫓겨났지. 난쟁이 가족이 대표적인 도시 빈민. 새 들고 살다가, 새 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는 주는데, 주기는 줘. 그러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파트 입주권 하나씩 주는 거고, 새 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 입주권 뭐 이런 걸 준다고. 나머지 90% 돈을 더 내면 너네들도 입주할 수 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해봐.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나머지 90% 정도를 돈을 더 낼 수 있을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거 10%의 그 입주를 포기하면은 대신 어 얼마 정도 돈을 주겠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거간꾼들이 한 대 뒤엉켜가지고, 거간꾼 그러니까 잘 모를 거고, 그 부동산 업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양반 내려와고, 야, 10% 딱지 팔아. 그 얘기 하는 거지.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고, 아버지는 앉아 있었고, 영호는 게시판 앞으로 왔고, 영희는 서 있었고, 여기 세 명은 좌절한 사람들.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던 동네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아까 포크레인 같은 걸 철거해야 그 위에 아파트를 세우겠지.
그럼 반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이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70%의 주민, 여기가 100이라고 하면은 30%는 반대해도 70%가 찬성하면 그냥 다 여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 당연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세워지는 게 좋으니까 찬성하는 거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반대하는데 세입자들은 권리가 없지. 몇 사람의 거강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저기 난장이가 간다. 어머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문에 뭐 이름이 써 있을 거 아니야. 난쟁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버지하고 아까 영호는 그냥 좌절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 하고 있어. 근데 엄마는 그거라도 떼어가지고 갖고 있지. 왜냐면 증거물이 있어요. 여기 나 원래 여기 살고 있던 사람이다. 이런 증거물이 있어야 되니까.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왜냐면 무허가 건물 뭐야? 권리가 거의 없어. 무허가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 그냥 부셔버리면 되는데 그 살고 있던 사람도 있으니까 입주권을 아주 작게 줬다고. 알루미늄 표차를 떼어내서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름 똘똘한 사람이야. 자, 첫 장면은 나하고 어머니는 그나마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아버지 영호는 좌절하고 철거라는 큰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 중략줄거리 아버지는 이제 난쟁이인데 그나마 뭐 막노동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병들어서 이제 일도 못해. 그리고 나하고 영호하고 영희는 자퇴. 선생님 왜 자퇴하나요? 나라에서 학비도 주고 식비도 주고 하는데 여긴 1970년대는 그런 거 없음.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고등학교 급식 무료, 그다음 고등학교 학비 무료 된 게 불과 5년이 안 돼. 불과 5년이 안 된다. 복지는 뭐 후진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닥 선진국은 아니야. 아직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7위는 벌고 있는데 복지의 측면에서는 한 20위권 바깥에 아직 복지의 측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나라. 뭐 1970년대니까 당연히 박정희 독재 정권 하던 때니까 복지 같은 거는 그냥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퇴해야 돼.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1만 년 후의 세계.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현실을 떠났어. 읽고 있는 책도 벌써 1만 년 후의 세계. 영희는 편지꽃 앞에서 기타를 쳤다. 자, 방송통신고교.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는 라디오 방송으로, 지금 EBS처럼, 옛날 TV가 잘 활성화 안 될 때니까, 라디오 방송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방송을 했고, 그걸 들으면서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었다고. 그 라디오 사러 간 거야. 라디오 사러 갔는데 영희가 기타를 골라. 어이없이 나는 라디오를 이제 싼 라디오를 골랐더니 라디오도 망가지고 기타도 망가지고. 자, 아빠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지섭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도 3층 집에 살았다? 잘 사는 애가 아니라 그 집 가정교사.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그 입주 가정교사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과외를 하는 보통 대학생들이 그 집에 와서 같이 살았어. 같이 살면서 저녁에는 학생들 과외 봐주고 보통 스카이 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했지. 지금 메가스터디 사장, 회장인지 하여튼 손주은 이 양반도 1970년대, 80년대 입주 과외 교사를 했었지. 서울대 다니면서. 자, 근데 지섭은 대학생이니까 똘똘하니까 알아. 우리가 기대할 것은 없다. 왜?
지섭은 말했다. 죽은 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질문에 아저씨 일 안 했어요? 열심히 일했지. 나쁜 짓 한 적 있어요? 법을 어긴 적 없어.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기도도 올렸어. 근데 왜 아저씨는 집을 철거당하고 직장 잘리고 애기들은 학교에서 잘렸죠? 대답은 못하는 거지. 우린 죽은 땅을 떠나야 돼요. 어디로 가자? 달나라로 가자. EBS에서 방영한 그 이 채널 거기서 이제. 근데 이게 뭡니까? 뭐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도 조금씩 깨닫는 거야. 근데 방법은 없어. 그래서 높은 굴뚝에 올라가서 자살 이렇게 된 거지. 문제 갑시다. 가장 적절 하여튼 뭐라고? 나가 나오면 안에 있는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서 비관적 인식. 마지막 끝에가 자살 직전이지. 나머지는 답지가 너무 쉽지. 뭐 반전이 일어나고. 자, 현학적인 거 그냥 무조건 틀렸다고 보면 돼. 쓸데없이 어려운 말 요게 현학적. 액자 구조 여기 뭐 액자 구조 없고. 그다음 동시에 벌어진 사건. 병렬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 얘기 없지. 그냥 쭉 시간 순서대로 나오고 있지. 자, 어머니와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는 아까 뭐였어? 의지의 사람. 그런데 의지를 포기한 어머니. 의지를 포기한 건 누구였어? 아버지. 주체를 바꾸는 전형적인 문제. 란소공은 산업사회 비판, 이상세계 동경 이런 주제를 갖고 있고 답은 간단했지. 달나라의 속성으로 볼 때 난쟁이가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쟁이가 게으르게 살아가지고 그래서 망했다. 아니지. 아까 난쟁이가 뭐라 했어? 열심히 일도 하고 법도 어긴 적 없고 심지어 기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이상향을 꿈꾸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유튜브로 엄마 국어를 보고 있는 학생들, 게다가 지금 대략 한 10분 넘게까지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거 보고 있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성실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학생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등급, 뭐 100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도 아닌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3등급, 4등급 이런 친구들. 열심히 하지 않았나? 성실하게 살지 않았나? 학교 맨날 뭐 결석했나?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구조적인 모습. 그럼 여러분은 뭘 꿈꾸는 거야? 이상향을 꿈꾸는 거지. 아, 우리 아빠가 로또 복권 100억짜리 당첨돼가지고 대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지. 난쟁이도 똑같다. 자, 전체적으로 이 양반이 2008년에 발간 30주년, 지금 2022년이니까 벌써 발간 45주년 정도 된 거지. 문제는 아직도 이 소설에 공감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게 가슴 아프다. 이 양반이 45년 전에 이 글 쓸 때는 그래, 적어도 30년 정도면 이런 난쟁이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없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책이 계속 잘 팔리고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도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많다. 안타까운 상황. 자,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달나라를 꿈꾼다고 해결되나? 아까 맨 앞에 나왔지. 해결되는 거 없다고. 일단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엄마 국어 보고 수능 국어 잘 보고 나머지 수학, 영어, 탐구 잘 봐가지고 최대한 좋은 대학, 좋은 과 가는 게 일단 1차 목표. 그래야 뭔가 해결돼. 아까 어머니의 자세, 나의 자세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젊은 나이에 자살할 수 없잖아. 자, 힘내서 100점으로 가봅시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